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성입니다.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 하면 어떤 거 생각나시나요? 금문교? 아니면 죄수들이 살았다는 바위섬? 아니면 날씨 좋은 캘리포니아? 아니면 스타트업이 가득 차고 활기찬 하이테크가 있는 도시? 다 맞는데요. 길거리에 나가 보니까 좀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거리로 나가봤는데요. 여기는 마켓 스트리트라고 그 다운타운 쪽으로 가는 큰 길인데요. 벌써 나오자마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 노숙자들이 이렇게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뭐 길은 이렇게 쭉 크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몇 명씩 모여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쳐다보고 하니까 은근히 신경이 쓰이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사람이 많지 않은데 지금 저쪽에서 누가 큰 소리로 지금 소리 나는 거 들리시죠? 저런 식으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뭔가 불안하고 좀 그런 인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분이 저 사진 찍는다고 못 찍게 해서 더 이상은 못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저쪽에는 이제 노숙자들이 굉장히 단체로 모여서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제가 사실은 가까이 가봤는데 그랬고요. 여기 또 길거리에 이런 모습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 사진들은 이제 제가 찍은 건 아닌데요. 기사에서 본 건데 뭐 심각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천막 같은 것도 쳐 있는 곳도 많고, 그리고 또 아주 볼상사나운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리 말고도 제가 조금 더 다녀는 봤는데요. 그 사진을 찍기는 좀 어려웠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다운타운 그리고 도심 쪽이 좀 홈리스가 더 많고요. 주택가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래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외곽 지역은 좀 덜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더럽고요. 그 상당한 위협을 느낍니다. 걸어 다니다 보면.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한 그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더럽고 악취나고 또 뭐 가로수 같은 데는 이렇게 뭐 개똥인지 사람똥인지 모르는 그런 똥들도 막 있고요. 그 홈리스들이 이렇게 불쌍하다고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와 닿는 거는 마약을 주로 많이 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말을 걸고 구걸을 하고 하니까 그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관광객이나 거주자들은 길거리에서 엄청 빨리 걸어갑니다. 이게 서로 피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분하고 조금 이 홈리스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샌프란시스코 항상 홈리스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코비드 이후로 이게 주로 밖에 돌아다닐 사람들이 다 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너무 갑자기 악화됐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굉장히 개방적이잖아요. politics가 이렇게 남부는 익스트림 우파가 센 것처럼 여기는 레프트 익스트림 좌파가 굉장히 세요. 여기 사는 시민들은 그 주차 잘못하면은 10분 내로 티켓이 끊겨요. 오케이. 근데 이 막 길거리에서 마약 주사 맞고 얘네들이 거지들한테요 매달 캐시를 줘요. 600불씩이나 이렇게 준대요. 펜타놀이라고 이게 그 제약으로 만든 그런 거 있죠. 그 엄청 독성 심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사람이 미친대요. 그래서 이렇게 미친 소리 하고 소리 지르고, 이 사람들이 무슨 짓 할지 몰라요. 가로등마다 똥이 있는데 그게 개똥인지 사람똥인지 난 진짜 사람똥이야? 어떻게 보면 샌프란시스코 지리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고 히스토리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너무 미스매니지가 됐어.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주에서 거지들이 여기를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날씨도 좋고 따뜻하고 시에서 현금을 주고, 보통 이 홈리스들은 쉘터라고 뭐 쉼터 같은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잠을 재우고 밥 먹이고. 근데 그 익스트림 좌파들은 쉘터보다 이 사람들도 every human has a right to a home 이런 필로소피를 가지고 low cost housing unit을 개별 줘야 된다. 아파트를 하나 작은 거 주겠다. 오케이. 그래서 지었는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이걸 하나 짓다 보면 커스트 오브 러닝 엄청 생기잖아요. 카파시티가 턱없이 부족하죠. 이 사람들이 다 하우징 하기가.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쉘터에 가면은 그래도 최소한 거기서 막 마약하고 막 이상한 짓 못 하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이 그치. 공간, 그리고 카먼 또 공간이 그리고 매니지먼트를 하니까. 그렇죠. 거기서 누가 와치하고 무슨 뭐 범죄를 이런 컨트롤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 특히 마약 중독자들한테 자기 개별 집을 주면은 그러면 거기서 더 오버도스나 이런 문제들이 더 많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유가 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좀 따뜻한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뭐 미국의 동부 쪽은 좀 추우니까 서부가 날씨도 따뜻하고 하니까 이 서부 해안 도시 쪽에 홈리스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도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몇 분 만나본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최근에 몇 년 전에 디크리미널라이즈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은 노숙자들은 멘탈 일리스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범죄자는 아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분들을 한 절반 정도 풀어줬고 또 마약에 관련돼서 마약을 소지하고 또 마약을 투여하고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마약을 판매하고 하는 것은 범죄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길거리에서 진짜 경찰관 앞에서 마약을 투여하고 하는 일이 생기는 것 같고요. 또 범죄도 많이 증가를 해서 뭐 심각한 범죄도 있지만 뭐 가게에 가서 뭐 훔치고 자동차 이제 부서뜨려 가지고 안에서 있는 거 가져가고 뭐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근처에 있는 월그린이라고 우리로 하면은 뭐 올리브영 같은 그런 데 갔는데 샴푸만 이렇게 유리막으로 이렇게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샴푸는 노숙자들이 너무 많이 훔쳐가서 저거는 못 가져가게 저렇게 열쇠로 잠궈놨다고 필요하시면은 열쇠 풀어가지고 빼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현금 지급도 있다고 하잖아요. 한 뭐 좀 $600 정도를 한 달에 준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홈리스한테 1년에 샌프란시스코가 쓰는 버젯이 1빌리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조 2천억 정도를 쓴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적은 돈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현금 지급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타 지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홈리스들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는 한 50% 정도는 최근에 타 지역에서 유입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마약인 것 같은데요. 노숙자의 85%가 마약 중독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펜터닐이라고 화학적으로 만든 그런 마약을 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약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책은 뭐 제가 샌프란시스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쉘터를 많이 만들어서 길거리에 있는 분들을 좀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단독주택을 뭐 준다든가 따로 자기들끼리 살 수 있는 거를 마련해 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관리가 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쉘터를 좀 만들어서 좀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약 부분은 아무래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마약 때문에 그분들이 헤어나질 못하고 있고 또 많은 유혹을 주고 있으니까 마약을 직접 투여하고 하는 거는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장기 점거를 하고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뭐 명백한 불법이니까 그런 거는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분들이 관광객들도 많이 위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다른 얘기지만 제가 홍콩에서 좀 살았었는데 홍콩에 왜 영화에 나오듯이 범죄 집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콩의 이 범죄 집단들이 안 하는 게 뭐냐면 관광객들을 위협하진 않아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범죄를 하고 하진 않아요. 왜 그렇냐면 그런 식으로 하면 도시 전체가 망가지니까 본인들이 그런 건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홍콩에 살 때 뭐 관광객으로 있거나 아니면 그쪽에 거주를 할 때 실제로 범죄 집단들한테 뭐 위협을 받거나 그런 일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도 조금 그런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청소는 어쨌든 도시에서 좀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샌프란시스코는 진짜 역사와 아름다움과 기술의 메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진짜 이 아름다운 도시의 낭비인 것 같고
또 다른 많은 가치를 희생을 해서 지금 그 홈리스 분들의 그 편이라 그럴까 아니면 인권이라 그럴까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건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승자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패자가 아닌가. 또 승자이어야 하는 그런 홈리스 분들도 과연 이렇게 방치되는 것이 그분들한테 좋은 일인가 하는 점에서는 큰 의문이 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의 하우징, 그러니까 집값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